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여러분들 덕분에 5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9,500분이 현재 넘어서고 있고요. 곧 이제 600분이 넘어설 예정이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AI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무료 자료집 2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요. 이것만 보셔도 5월달, 6월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AI 관련된 종목들 싸그리 다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 자료집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시작해보죠. 오늘의 주제는 1200조 원전 수출 폭락하는 시장 속 여기서 사야 2배 수익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번 주 새로운 원전 뉴스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방안을 매주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오늘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전기세가 또 올라갔습니다. 전기요금 8원, 가스요금 1.4원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인상됐는데 취약계층에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했고요.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전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38조 5천억 원의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한 현재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에 전 정부가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전기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폭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전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죠. 다만 이 전기세도요 굉장히 안 올린 편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안 올릴 수 있냐? 바로 부동산을 매각했기 때문인데요. 아직 이것도 부족하긴 합니다. 한전 25.7조 자관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고강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여의도 남서 서울 본부와 강남 아트센터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혹은 임대를 했습니다. 부족한 전기세를 인상을 메우기 위한 전략이다.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더 많이 시키지 못할 만한 민심이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메꾸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모습에 이제 뭐 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 잘못했다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죠. 보통 이럴 때는 남 탓을 하면 참 좋습니다. 직접 남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실제 요것은 전 정부의 영향이 꽤 많긴 합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때리기 탈원전 한전 부실 초래 이념 정책 피해를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에너지, 세제 혜택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했다.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벽하게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를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때는 항상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전기세 한국전력의 적자와 그로 인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전기세를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전 정부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너뜨렸던 원자력 발전은 복원하려는 분위기를 더욱더 열심히 만들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이 계속해서 가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요. 전기세 인상이 좀 많이 줄어들긴 해요. 실제 뭐 전기세 적자도 저렇게 나진 않았을 거고요. 좀 덜 났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도입시키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본격 제작
원전 생태계 다시 활기를 불어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냥 말로만 원자력 발전은 산업 생태계를 봉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원자력 발전된 기업들에게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건데요. 15일 이번 달입니다. 경남 창원 공장에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핵심 기기인 증기 발생기 그리고 원자로 터빈 발전기 등에 대한 제작에 착수식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두산입니다. 3월에 한국수력원자력과 2조 9천억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신한울 3, 4호기의 주 기기의 제작을 도입한 건데요. 주요 기기를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전반에도 다시 생기가 돌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적 기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든 점이 있죠. 하나, 주가의 방향성은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 주가가 우리는 추가적인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저는 일단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효과가 없냐? 아무런 영향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정확히 저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급락하지 않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실질적인 실적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가 주식이 위아래 등락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우상향한 차트를 만드는 게 결국 실적이거든요. 이런 우상향한 하는 차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가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최대한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원전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저가를 고가에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꽤 많이 눌려줬기 때문에 뭐 매수할 만한 타이밍, 뭐 이슈만 명확하게 나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현재 저가권 구간이라서 지금 해당 실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수할 만한 이유가 더욱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은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킬 이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해외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을 만들 겁니다. 그럼 해외 원전 수출 좀 요즘 기대감이 있을 만한 이슈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근데 바로 16일 오늘 날짜로 열리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의 반등이 적극적이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슈는 뭐였냐? 프랑스가 원전 17개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EU의 협박에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진심인 국가인데 프랑스가 16일 유럽 내 원자력 발전 확대와 원전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친원전 국가들의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원전 공급망을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합의할 예정입니다. 각국 원전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왜 하필 현재 시기에 프랑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러시아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G7 선진국들이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의제로 떠오르는 것이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입니다. 지금은 터키 같은 국가를 우회해서 사실상 천연가스나 원유가 수출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꽤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서 싼 값이지만 수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 어디로든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없다라고 쳐도 나머지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 천연가스와 원유라든가 터키를 통해서 넘어가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한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새 경제 제재를 검토했는데요. 이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다른 뭐 수출 금지 품목을 늘리거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우회 수출 통로를 아예 싹 다 막는 것은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반대했느냐? 지금 당장에 이 수출을 끊어버렸다가는 자국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를 저는 계속해서 미국이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마 거부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추가 규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언제든지 탈러시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프랑스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역시나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한테 수입 안 하면 사실 답 없어요, 여러분들. 전력 수급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을 더 짓는 것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 가끔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든 원전 가동 중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독일이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옆 나라에 프랑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고 있는데요. 탈원전 울부짖던 독일, 이젠 옆 나라 가서 전기 꺼오는 신세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옆국가의 전기가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풍부한 나라에서 전기를 사오는 모습들이 현재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래 옆에 있는 국가한테 사오는 거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독일이 탈원전이 가능했고 이 독일을 제외한 웬만한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는 그리고 원유 공급을 완전 중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모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짧게는 5년에서 한 10년간 정확하게는 2030년도 전까지 원자력 발전 건설은 계속해서 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건설 같은 경우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건설을 시작하면 사실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해당되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프랑스가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해놔야 2030년도부터는 러시아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소집을 했고요. 이 이후에 다양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자력 발전된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원전 행보가 주목되고요.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코라든가 아니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수출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의 이제 소송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폴란드 원전 수출 신호탄 쏘았지만 미국 소송 외교전은 숙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해결이 빨리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원전 수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당장에 대형 원전 수출이 막힌다면 적어도 SMR 소형 원전 수출은 먼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술력이 굉장히 많고요. 이 소형 원전 수출은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규제를 넣기도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좀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돌발 이슈까지 터질 수 있는 SMR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종목이 매력적이라고 설명이 드렸죠. 일진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는 종목은 바로 일진 파워입니다. 주가 세요 여러분들. 요 종목 이렇게 직전 급등 한번 한 뒤에 매물대를 최근에 많이 소화해주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슈가 도래했을 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아져서 일진파워의 차트를 계속해서 잘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 뛰어드는 SK, 미국 테라파와 차세대 SMR 개발, 정확하게 지금 현재 SF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구조죠.
핵 연료 폐기봉, 이 폐기봉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원전을 더 가동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해당 원전을 짓게 될 때 해당된 일진파워의 기술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국정과제를 통해서 SFR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된 주가가 테마성으로 굉장히 잘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일진파워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 미지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테마성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SMR이 대한민국 국내, 특히나 SFR이 국내에 지어지는 이슈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진파워 해외 수출했을 때도 매력적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 테마주성으로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 보시면 돼요.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계속해서 원전 관련해서 내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한국이 지금 해외 원전 수주 못 따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원전 관련 수주를 독단적으로 따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파동이 가장 큰 거 일진파워, 주가가 안정적인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 종목만 넣어두고 기다리시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 주쯤은 곧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도 시장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프랑스의 원전 17개국 소집 이후에 나오는 이슈까지 확인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싹 다 뽑아서 상황들 맞춰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도 영상 준비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당장 찍을 때가 아니니까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AI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연도 5월 말쯤, 늦으면 6월 초쯤 다시 한번 미국의 AI의 큰 히트를 불러온 오픈 AI 기업의 CEO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죠. 이제 곧 이슈가 터질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종목들 싹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로 이런 자료집들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해당 무료 추천주 시황 그리고 테마 정리 자료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들 이용하시면 되겠죠. 무료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걸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니면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칸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 앞서 말씀드렸던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포착 자료, 다양한 것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급등 추천주 시황, 포착 자료들을 무료로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해당되는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는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이렇게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약관 맨 위쪽에 체크박스 하나 체크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모두 동의되고 가입하기 버튼이 나오고요. 여기서 아이디 만드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본인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골뱅이 네이버.com을 입력하시고 꼭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 기억 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뭐 1, 2, 3, 4, 5, 6 하셔도 되니까 쉽게 만드시고 성함인데 성함 꼭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없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심플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회원가입 무료로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나시면 급등 추천주, 시장의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매번 급등 종목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지 장이 시작하기 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께 해외 증시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적어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다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공직을 한 두세 번째 AI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AI 자료집 맨 아래 세 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것 클릭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 자료집까지 많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우리 구독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자료집까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